실적과 관련된 뭐 펀드멘탈에 따라서 움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빠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볼 때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그거였거든요. 내가 이게 단가 싸움이다. 출렁임 나왔을 때 그걸 얼마큼 대응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저희가 반도체 안 못 가고 2차전지 쭉 빠지다 보니까 아유 그럼 다 끝났네.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신 게 우리 그렇잖아도 예전서부터 얘기해 왔잖아요. 네. 지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네. 2차 전지들 중에서도 에코프로 주들이 만약에 급락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시장이 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우려를 했는데 네. 어제 일단 악재가 터지면서 막판에 일단 밀렸단 말이죠. 급락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일 거예요. 자, 에코프로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강냉이 아니고요. 예. 일단 어제 그 회장님 이동채 회장님 이동채 회장님. 구속으로 인해서 나왔던 쪽은 아이고 인해서 경영 부재 뭐 아니면은 어떤 타격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분은 벌써 1년 전부터 그만두시고 명예회장식으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나 지금 뭐 상임 고문 역할 정도로 하는 사업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 내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권 부재, 글쎄 진짜 못 쓰네 오늘은. 네, 전문 경영인. 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거는 좀 오버한 게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어제 요쯤에 지킬 수도 있었는데 왜 우르르 밀렸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수급이 꼬인 겁니다. 수급 꼬이면서 제가 보통 하는 공매도가 그렇게 꽉 찬 상태에서 더 이상 사줄 수 있는 수급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신용 요즘 주는 추세죠. 거기다 CFT 막혔습니다. CFT 막히게 되면 지금 다들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 MSCI 만약에 편입되게 되면은 뭐 기대감 이렇게 있었는데 어제 발표됐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안 됐죠. 네, 어제 이거랑 금양 기대를 했었는데 다 탈락됐고요. 이번에 어제 나왔던 MSCI 편입됐던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 KT, 코스모 신소재, 또 뭐 있더라? 뭐 하여튼 예, 그리고 포스코 인터까지. 예, 이런 거는 아마 앞으로 한 6월 달까지는 외국인들 수급 좋아질 겁니다. 차라리 이런 거는 눈여겨보는 거 맞는데 이렇게 되면 들어오는 수급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꼬인 수급 때문에 한 번 더 밀렸다라고 봤었을 때 그러면 이거 그냥 끝난 것이냐? 어차피 어떤 정황상으로 움직였던 그러니까 실적과 관련된 뭐 펀드멘탈에 따라서 움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조정 나와야 그리고 또 사람들 관심이 빠져야 대응하겠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빠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라면 요 정도쯤 내가 지금 뭐 앞으로 한 이게 거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장중에도 한번 확 밀렸다가 돌아간다든가 이런 어떤 가격적인 가격 조정이 빠르게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진입할 시점은 노려보는데 아니다 이런 거 모르겠다 변동성 큰 거 나 싫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그러니까 일단 실제적인 그 사유로는 네. 크게 그 에코프로에 어떤 타격을 줄 만한 거는 아닌데 네. 일단 이 심리가 꺾였다는 거, 그렇죠. 투자 심리. 심리랑 수급하고 뭐 이런 게 꺾여서 그런 건데 또 그런 땐 귀신같이 공매도 쳤던 애들이 사삭 받기 시작하네요. 최근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다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들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자본 시장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런 주가 하락을 또 이용해서 그동안에 아유 공매도 거기까지 했던 거 여기서 또 만약에 공매도 청산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반등했었을 때 또 대응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쪽에서도 이제 쇼 커버링이 나오고 있는 과정들. 근데 네. 그게 자기가 이제까지 공매도 쳤던 전량을 할 것이냐, 일부만 혹시나 모르니까 일부만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것도 그렇고 또 이 공매도 세력이 한 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럿이니까. 나는 여기서 좀 됐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기다려 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건 마치 한 가지겠는데 조정 받게 되면은 이거는 더 물량은 좀 이참에 좀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것도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쪽도 뭐 공매도를 뭐 여기다 쳐놨는데 손이 크다 이런 분들은 뭐 여기서 대응 못 하겠죠. 근데 여기 물 타가지고 공매도도 물을 타요. 예, 뭐 이런데 이제 물 타가지고 그냥 이제 초기 여기 샀던 거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공매도 계속 단가를 높이는 거 과정들이 나오겠죠.
근데 분명한 건 네. 어제 그 상황 속에서 공매도도 또 많이 쳤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것도 있고 또 하는 것도 있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결론은 지금 이게 수급이 꼬였다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뭐 그렇다고 펀드멘탈 관련된 이상의 변화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네.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이라면 네.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행 볼 때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그거였거든요. 내가 이게 단가 싸움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권역에서 들어가서 이걸 여기서 뭐 더 대응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지금 보면은 자리가 여기 사 있습니다. 만약에 에코프로를 갖고 있는데 뭐 20만 원에 사 있다. 지금 아무 생각도 그냥 뭐 그냥 밀리면 뭐 그냥 그러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 단가가 1번은 여기 있고 2번은 여기 있습니다. 올라갈 때 남들 다 사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돼. 쫓아가셨던 분들 심리 상태가 달라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그 만약에 뭐 60만 원대, 65만 원대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되는 것보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투자 심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면 이게 샀다가 더 갈 것 같으면 거기 더 샀다가 빠질 것 같으면 손절하고 이것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냥 계좌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가대에서는 정리하는 게 맞다는 쪽인데 다 됐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거 지금 기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일단 반등해서 빠져나와야 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다시 청산하고 차라리 정리가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대응하기가 더 훨씬 수월하고 그러니까 지금 항상 주식은 단가 싸움이잖아요. 단가에 대해서 그걸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지금 물렸는데 기다리면 얼마 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단가를 얼마나 맞춰가서 올라가는 주식과 그리고 또 출렁임 나왔을 때 그걸 얼마큼 대응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은 무조건 앞으로 3년만 기다리면 더 간다. 이건 그 동향에 대해서는 반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출렁임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예전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 보게 되면 악재 나왔을 때 움직임 변화 보게 되면 악재 나왔다가도 돌아가고 하는 거는 뭐 몇 개월씩 다 걸리거든요. 이런 거 견디실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나 견뎌 라고 나 장기 투자에 3년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딱 20일 만에 정리하더라고요. 쭉 빠지면.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봤을 때 단가를 내가 못 견딘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네. 그냥 남들 분위기에 따라서 사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로 장기 투자 생각하신다면 진짜 이거 안 쳐다보고 네. 그럴 만한 마음 편하게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여유나 아니면 준비가 되신 그런 분이라면 또 버틸 수 있겠는데 시세를 계속 보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 장기 투자 생각을 각오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 버티기 힘들죠. 그렇죠. 불안해서 자꾸 보게 된다면.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거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65만 원에 샀는데 주가가 여기까지 하락합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많이 폭이 커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그럼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30%나 50% 정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다가 또 다시 밀렸을 때 그때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이거 한 번 조정 맞고 그냥 쭉 갈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출렁임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현금 없이 그냥 다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럼 이건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네.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 지금 단가 낮추자 혹은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고 또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매수하는 분들도. 저라면은 지금 기준에서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볼까요? 저라면 여길 노리겠습니다. 50한 1만 원대 밑에 여기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가 가장 일단 1차 타겟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 에코프로 BM을 본다. 일단 여기 반등 나와야 될 자리입니다. 나와야 될 자리인데 갭상승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보다 요 자리를 노리겠습니다. 한 21만 원대. 요 정도를 보고 거기까지 한번 가격머리 쭉 가다가 거기까지 훅 들어왔을 때 탄력 받기는 딱 좋은 자리 같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더 입장으로는 오히려 좀 막 이슈 많고 말 많을 땐 기다렸다가 가격 조정 나오게 되면 가격 조정 마무리를 좀 노리겠다는 입장이겠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들고 있으신 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미국 시장 이야기 한번 잠깐 할까요? 네, 미국 증시는 이게 뭡니까? 네, 가는 듯 안 가는 듯. 참 애매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도 어쨌든 나스닥 조금이라도 고점을 높여줬다는 거는 긍정적인데. 네. 0.18% 올랐네요. 욕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패턴은 가고는 싶은데 발목을 잡는 게 많죠. 어제 나왔던 지표 보니까 PPI
이거는 4월 PPI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2.3%인데 몇 개월 만에 최저치더라고요. 그래서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뭐 올라가는 게 폭이 적다. 물가 잡는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경기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더 나오는 걸로 반영되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중국 쪽인데요. 어제 나왔던 CPI 플러스 0.1%, 예, 이렇게 나오고 PPI 마이너스 3.6이었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잘 보시게 되면 서브프라임 때,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쏟아부었던 금액보다 지금 쏟아부는 게 10배입니다. 부동산과 M2라고 하기에는 광역통화 이쪽으로 확 늘어난 거와 돈을 쏟아붓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물가 중국은 안정시켜서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국 같은 신흥국 쪽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나온다.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중국이 제대로 경기 부양을 돈을 쏟아붓는데 안 돌아간다는 증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중국에서 경기가 살아난다, 아니면 중국 경기 좋다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G2라고 하는 쪽에서 다 지금 고생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지금 패권 전쟁 때문에 서로 규제를 가하고 하니 더 어렵겠죠. 맞습니다. 이거를 인도 부자님께서 좀 중재 좀 해주십시오. 인도 부자는 일일천하로 끝났어요. 꿈을 다시 꿈 좀 이어서 꾸려고 좀 일찍 잤더니만 살인마한테 쫓기는 꿈을 꿔가지고 아주 악몽을 꿔가지고 가위 눌렸어. 잠은 역시 잘 때 자야 돼. 제가 이제 물 안 던지겠습니다. 그냥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요즘엔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악몽 꾸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발이 안 움직여. 가위 눌리는 거 비슷하게. 네, 가위 눌리는 거. 예. 식은땀만 막 깨고. 그래서 의식은 돌아와. 막 깨고 싶은데 이게 눈이 안 떠져. 네. 제가 함부로 드리면 안 던지겠습니다. 네. 요즘 대표님이 너무 많이 올라오셔가지고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동향 보니까 이제 지방 은행들 보니까 팩웨스트 뱅코프 이 회사는 이게 그 PACW 이 회사가 예금이 9.5%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가는 22% 빠집니다. 무섭네요. 예. 이러면 누가 발표를 하겠습니까? 예금 줄었다는 얘기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빠진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분기에 상업용 부동산 관련돼서 대출 연장이 마이너스 56%입니다. 반은 연장이 안 돼요. 요게 더 좀 무서운 뉴스 같거든요. 그러면 연장 만기 돌아와서 그러면 똑같이 해주고 해야 되는데 담보 가치가 빠지다 보니까 연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돈 이걸 그럼 회수해야 되고 또 이게 경색으로 가는 초기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쪽에서 아마 상업용 부동산 또 은행 쪽의 변화들은 계속 체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래도 이제 금리 보니까 6월 달에 인하 얘기도 나옵니다. 예. 당장 다음 달에 금리 인하된다는. 아니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그 미국 부동산 전문가 모셨더니 네. 일단 심각한 건 오케이 맞고 네. 그거를 해결할 방법으로 연방 정부에서 어떤 방식인가 또 역시 국채처럼 네. 계속 롤오버를 할 수 있게 연장을 네. 해주든가 아니면 네. 금리 인하를 하든가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연준은 뭐 아직 그러고 있고, 그래서 딜레마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할 텐데, 이 상태로 그러면 또 이제 거의 저항대 바짝 다가왔으니까 쭉 올라갈 거야 라고 하기에는 부채 한도 협상도 이것도 만만치 않죠. 지금 또 어제 나왔던 얘기는 CNBC에서는 얘기 나오는 게 그냥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가을로 미루자 이렇게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미뤄요. 그러면 신용평가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게 미국이 디폴트 된다 안 된다. 디폴트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찍어내면 되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정쟁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데, 무서운 거는 무디스가 지금 딱 노려보고 있는 거죠. 무디스가 지금 6월 8일 기점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를 한도로 보겠다.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 언제든지 또 신용 조정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요게 무서운 거죠. 그럼 그랬을 때 만약에 이때 넘어가서 아무 저것도 없다. 미국에 합의 뭔가 없다. 그것도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디폴트가 아니라 신용 강등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때 거의
지수가 순간적으로 15%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고민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래저래 그냥 고민은 많은데 그렇다고 고민하면서 그냥 두겠느냐? 또 시장은 안 그렇습니다. 종목 찾아가죠, 지금은. 섹터 종목들 계속 또 그나마 저희가 반도체 안 못 가고 2차전지 쭉 빠지다 보니까 아유, 그럼 다 끝났네. 아닙니다. 또 살아있는 종목들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유, 또 섹터 얘기를 지금들이 2차 전지가 주고 2차 전지랑 약간 비슷하게 전기차가 큰다는 건 똑같은데 2차 전기가 죽다 보니까 뭐가 살아나냐면 전장 부품이 살아납니다. 같은 전기차가 크는데 이쪽도 클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보면 오늘 만약에 2차 전지가 반등한다. 이쪽은 또 빠질 겁니다. 이렇게 시속 게임으로 움직이면서 또 하나의 대체 섹터가 나온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보시면서 그 시속 게임 맞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나왔죠? 네. 그럼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MSCI 편입 얘기 말씀드렸고, 거기다 종목들 보면은 디즈니. 이게 지금 얘기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리오프닝 되게 되면은 디즈니랜드죠. 여기 가고, 뭐 영화 또 돌고 그러면은 실적 좋을 거라고 봤는데, 뭐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 얘기가 디즈니 플러스죠.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는 OTT 이쪽에서 구독자 수가 재미가 없습니다. 구독자 수가 떨어집니다. 재밌는 게 없거든. 디즈니 플러스 솔직히 카지노 우리 최무식 무식이 형님, 네, 그거 빼고는 최무식이를 살렸었어야 돼. 죽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디즈니 이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드라마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넷플릭스는 계속 화제의 드라마가 연이어서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반대로 넷플릭스는 어제 2.몇%가 올라갑니다. 네. 8, 9%가 빠지는데 그 차이는 결국에는 이게 다 뭐냐면은 저 OTT는 한번 M&A가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지금 애플도 이번에 애플 TV 플러스가 의외로 손해폭이 큽니다. 이걸 다 커버하고 서비스 섹터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애플 TV 플러스는 적자인데도 그거 다 감수하겠다. 대규모 적자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면 서비스가 얼마나만큼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렇고 디즈니 플러스 그렇고 넷플릭스는 지금 알게 모르게 매물로 나와 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걸 누가 가져갈 것이냐. 결국은 또 빅테크, 현금화는 빅테크 기업들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애플이 주도해서 이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OTT는 한번 한 1년 안으로 좀 정리가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못 버티는 회사 나오게 되면 가격 싸졌을 때 그때 누가 주도를 할 것이냐. 요건 한번 좀 보면서 앞으로의 변화는 체크해야 되는데 국내 기업들은 이렇게 되면 OTT만 바라보면서 움직였던 컨텐츠 제공사들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많이 OTT 업체들이 많을 때는 여기도 진입할 수 있고 여기도 넣을 수 있고 여기도 공급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데 이게 만약에 10개 있던 게 2개로 줄어든다. 협상력이 우리가 아니라 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컨텐츠 업체들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이건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도 한국 업체가 좋은데 라고 했을 때는 또 바뀌어버리거든요. 이거 생각하시고 큰 그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오늘 이런 어떤 어수선한 이 분위기 속에서의 그 투자 아이디어 어디 섹터를 공부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 봐야 되는 것 중에서 수소차 관련주 어제 또 움직였습니다. 어제 신재생 쪽이 다 같이 움직이면서 신재생 쪽에서 제가 그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신재생 에너지를 제가 안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안 좋아하는데 뭐 그렇게 편견을 갖고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큰 그림으로 보면 가는 건 맞는데 그 과정 쪽에서 너무 장애물들이 많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만약에 태양광이나 그 풍력을 설치를 하기로 했어. 초기 수주를 받았습니다. 조선하고 똑같아요. 수주를 받았는데 납품을 하는데 다른 게 다 올랐어요. 인건비까지 다 올랐어요. 그러면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이게 나오다 보니까 수익성 그리고 거기다가 풍력 같은 경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지역 어민들이 반발을 해요. 못해 플랜카드 들고 막 이럽니다. 그럼 지연되겠죠. 수주 받은 것에 대해서 매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변수가 크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 태양광은 폴리실리콘 가격 중국에서 급락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폴리실리콘이 그러다 보니까 모듈 업체는 좋을 수 있습니다. 모듈 자체도 미국에서 지금 나도 누구나 다 하려고 그래요 지금요. 이렇게 돈 들다 보니까. 그렇죠. 해서 지금 정부에 돈 받으면 그게 어딘데. 하나 솔루션만 아니고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섹터를 보게 되면 태양광 그냥 별로 안 좋게 봅니다.
그 수익성이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나마 풍력을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쪽도 약간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아래쪽에서 풍력 좋게 그나마 좋게 보고 뭐 SK 에코플랜트보다 그냥 CS 윈드가 훨씬 더 잘할 것 같고 거기다가 CS 베어링이라는 회사가 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보시는데 수소차는 모르겠습니다. 좀 늦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수소차 판매가 늘었다 5% 늘었다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좀 이상한데 중국이 빠르게 늘어갑니다. 103%라고 해서 우와 많이 늘었다고 보는데 대수가 뭐 10,000대 20,000대는 아닙니다. 아직 몇백 대 수준이니까 이게 의미 있다고 보기는 아직 힘든 것 같아서 그냥 이게 왜 올랐냐라고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강행해서 하나 이쪽의 섹터하고도 연결돼서 움직인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수소차 관련주 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좀 거쳐야 될 관문이 아직 많은 것 같아서 이거는 자동차 부품주 쪽에 전장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주 항공주 강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하고 1조 원대 방산 펀드 설립한다라고 해서 거기서 강한 거 있고 거기다가 한국 총리랑 루바니아 총리랑 만나셔가지고 방산 원전 관련된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원전 관련된 쪽도 요즘 얘기가 많은데 주가가 빠지니까 아유 저건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최근에 원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2건인가밖에 없는데 그것도 옛날 겁니다. 네. 이거는 캐나다 사모펀드 갖고 있어요 지금요. 사모사펀.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딴지를 걸어서 지금 제대로 가성비 지난번에 그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원전 진짜 딱 프로젝트 떨어져서 지금 실행 쫙 하고 갈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손절하겠죠. 중국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러시아, 중국은 다른 나라. 일본, 프랑스, 미국입니다. 미국도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경험이 없습니다. 프랑스랑 한국 남았습니다. 프랑스 비쌉니다. 돈 가성비 맞춰서 할 수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높은데 캐나다 사모펀드가 이제 거의 만기 지금 팔 때가 돼가지고 이거 팔고 싶은데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에 로열티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 쪽에서 계속 딴지 거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러다가 오 정도 아니 그냥 이 가격에 그냥 로열티 받기로 합의 끝나게 되면 그럼 이제 이거는 끝난 거죠. 그럼 얘네는 잘 팔고 나가고 그 다음엔 걸림돌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수주 계속 할 수 있겠죠. 그 때가 혹시 이번에 방미로 인해서 좀 바뀌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실망감이라고 커진 거죠. 근데 요게 나오는 그림이 또 하반기에 또 어떻게 돼서 요거만 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변화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포인트로 체크하시고 방사는 뭐 좋으니까 패스. 우주항공 쪽은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실적 잘 나온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보면은 계속 횡보했어요. 네. 중요한 지지대에서 61선 중심으로 횡보하고 반등하다 보니까 이런 건 눈길이 간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로봇 관련주 이쪽에 대해서 어제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쓰셨더라고요.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기술적으로 뭘 보시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싫은데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내일 찐시황에서 네. 기술적인 얘기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네, 자세한 거는 그때. 네. 그냥 뭐 이건 다 아시는 얘기예요. 뭐 협동 로봇 성장한다 이건 아는데 이게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주가가 먼저 선조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변화를 딱 보게 되면 이거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왜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해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보면서 지금은 또 일단 저항이 나오고 있죠. 이 자리에. 저항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00주를 샀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약 한 70주 정도만 갖고 있는 상황이죠. 좀 줄였다가 목표 이 정도까지 보면서 나머지를 끌고 가는데 요걸 또 잘 보시게 되면 내일 다 요거 말씀드릴게요. 근데 내일은 찐시황하는 날. 찐시황. 네. 내일 저녁 8시. 8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변화 한번 보시면서 한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 네. 거기에서 이 AI가 이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네. 이 AI하고 함께 이 로봇에 대한 기대,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이런 것들이 그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글로벌 흐름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죠.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로봇이나 AI가 이제 다 끝났어. 그 아니죠.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AI랑 로봇은 지나다 보니까 거의 한 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이
아직까지 뭐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여기서 루틴대로 뭐 입력하게 되면 그대로 가는데 좀 발달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펜을 들고 쓰고 난 다음에 꽂아놨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과정들이 연결되면 AI가 학습하게 되면 로봇한테 그게 하나의 명령어가 돼버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꽂는 것까지가 끝인 겁니다. 여기서 그냥 쓰는 게 끝이 아니라 그것까지 나오게 되면 AI가 로봇을 또 끌고 가는 변화. 이것도 하나의 앞으로는 그러니까 로봇이 먼저라기보다 AI가 발달하게 되면 로봇도 같이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뭐가 먼저냐라고 봤을 때는 임 대표님이 먼저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고마워요 착즙. 힘이 없어. 네. 그래서 대꾸할 힘이. 이런 변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매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거 설정이 안 돼 있네요. 네. 제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바닥은 찍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할 때 보면은 이런 현상들 이게 안 되네요. 지금 뭐 자꾸 방해를 합니다. 예. 이렇게 나오죠. 바닥을 찍고 나와서 그러면 타이밍을 보겠다. 그러면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지금 가다가도 쭉 가다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거 올라가니까 여기 돌파하니까 이거 여기 사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산 사람이 거래를 하고 많습니다. 그럼 가다가 쭉 꺾이거든요. 이거 잘못 샀는데 손절을 합니다. 근데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더들은 여기서 봤죠. 왜 받을까요? 이런 거. 네. 그리고 어제도 보면 여기서 딱 이런 데 가다가 여기 더 갈 것 같아서 샀는데 여기서 또 손절을 합니다. 트레이더는 여기서 사죠. 이런 상황들이 차이가 그러니까 내가 좀 단기적으로다 아니면 매매를 해서 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관념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가가 움직이면 사요 항상.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약간 매물이 나왔는데 그게 지지해주는 자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매수 타이밍인데 저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글로 집중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눌림이 나오는 자리를 보는 게 트레이더의 자세다라고 하고 도망가겠습니다. 예.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도망가겠습니다. 예. 네. 네.